자,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니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해경시험에서 풀었죠? 자,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은닉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디귿번. 허위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위조죄 안 되죠? 허위 진술도 안 되죠? 자, 2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 기억입니다. 증언은 전부를 일체로 판단하죠. 허위 진술했더라도 끝나기 전에 철회 시정하면 위증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필요적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 허위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때 위증이 되는 것인데 평가, 의견 이 부분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 자체가 안 되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지만 분리가 되면 증인 적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안 돼요. 법인 대표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24번. 자, 갑의 주책은 묻고 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갑은 을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칼도 바다에 버렸다. 죄책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되죠. 그 다음 사체를 버렸기 때문에 사체유기죄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 증거인멸죄가 될까 말까 이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 사건이에요? 이게 자기 사건이잖아요. 자기 사건이지 타인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증거인멸죄가 안 돼요.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해설도 나와 있죠. 타인 사건이 객체가 되는데 이 사건은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25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지금 문제를 섞어놨습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1번, 4번. 자, 1번.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허위 진술하고 그러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나와 있네.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된 이후에 별도의 증인신문 채택 절차를 거쳐서 철회 신청한다 할지라도 일단 이 앞에서 기수가 되니까요. 위증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데도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을 때 위증이 된다, 안 된다 했죠.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됩니다. 사인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자,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 기재가 없다 했잖아요. 허위가 없기 때문에 위증죄,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설령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2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자, 허위 증언은 증거위조 안 되죠. 타인 교사는 교사범이 되죠. 틀렸습니다. 계획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면 위증이 되죠. 이미, 장차 모두 포함되죠. 27번.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 당사자 안 된다 했죠. 대표자 안 된다 했죠. 2번. 분리되면 증인 적격이 있는 것이고 그 증인 적격이 허위 진술했으므로 위증이 됩니다. 기억에 반하는 사실 얘기하면 주관설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반하는 얘기를 했다면 위증이 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하는 얘기를 했다면 위증이 되죠. 요증 사실인지 아닌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신문 절차 안 된다 했죠. 틀렸습니다. 같은 기일이기 때문에 한 개의 위증죄가 되고 증언 거부 사유가 발생했는데 헛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헛소리했다면 위증이 안 되죠. 민사소송 절차 말씀드렸죠.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허위 진술했다면 위증이 됩니다. 29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위증죄는 본인만이 선산 증인 본인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문범이죠. 전처가 증언 거부권을 고집하는 상태인데 이 전처는 진실을 얘기했더라도 진짜 거짓말을 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거죠. 했을 때 이 경우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처는 판례가 뭐다? 이 여자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었더라도 분명히 거짓말했을 거야. 라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행해졌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고지 받든 안 받든 간에 위증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여기 고지 받았었더라도 분명히 그와 같이 증언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이렇게 적극적 허위 진술 이런 말 나오면 위증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철회 시정된 헛소리 했죠. 그리고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이것이 종료가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기수가 된 이후에 별도의 증인신문 채택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바로 기수가 됩니다. 격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면 일치한다 할지라도 위증이 되죠. 주관설. 자, 30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위증하는 순간 바로 기수다? 그건 아니죠. 앞에서도 그랬잖아. 앞에서. 여기. 여기. 23번에 1번. 그쵸? 봐봐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 진술하면 바로 기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했다면 위증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그 순간 바로 기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0번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갑니다. 하나의 사건이고 한 번 선서한 증인 같은 길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하나의 위증죄가 됩니다. 수개 틀렸죠. 요증 사실에 관한 것인지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하등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추상적 이혼범이라서.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자수를 했다면 감경이 아니로 감면이죠. 필요적 감면. 자, 3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처분 문서를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증거 위조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위증이 되는 거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곧장 그 증언이 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3번 허위 증언 할 때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죠. 증거 위조는 유형적 방법이고 이건 무형적 방법이잖아요. 자, 본인을 위해서 증거 인멸죄를 범했을 때는 친족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책임 조각이라고 말씀드렸고 32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주관적 평가, 의견 진술,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 진술했는데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위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처 얘기했을 때 그 판례랑 유사한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증거인멸죄 안 된다 했습니다. 허위 진술은 무형적 방법이라서 증거 위조가 안 돼요. 자,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분리가 되어야 주체가 되거든요.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33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같은 신급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한 개 위증죄가 되는 것이고, 자, 원고 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 대리인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 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뿐만 따로 떼어내어서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안 되죠. 그렇죠? 증언 전체를 일치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것만 따로 뚝 떼어내서 너 위증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3번.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증이 되지 않죠. 자, 별도의 증인 채택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위증죄 기수라는 겁니다. 기수가 된 이후에 별도의 또 다른 증인 채택 절차를 거쳐서 종전신문 절차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앞에 기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위증죄 성립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앞에 부분을 친절하게 써주고 나서 그 다음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서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12년도 간부시험에서는 이 기수 자리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 지문부터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도 이 자체만 갖고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34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징계 사건에는 국가만 됩니다. 사인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됩니다. 틀렸습니다. 증거는 유리 분리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조라는 개념은 문서죄와는 좀 달라요. 새로운 증거 창조를 말하죠. 문서죄는 우리가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따졌잖아요. 근데 증거 위조죄 위조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위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증거 위조 성립에는 권한 유무,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좌우하지 않죠. 이 두 개를 묶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서죄와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문서죄의 경우에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내용이 진실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증거 위조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것은 다 위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권한 유무나 내용 진실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5번 사실혼 관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35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번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면 위증이 돼요. 동그라미. 자, 공동피고도 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증죄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기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억한다라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허위 사실이죠. 위증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기억에 반하죠.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 기억에 반하는 거거든요. 위증이 됩니다. 동그라미.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 갖고서는 언제나 위증죄가 되질 않는다. 언제나가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증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을 때 그 말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왔을 때 위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가 틀렸습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고지받지 못했고 이게 1번이고요. 사실상 장애 초래가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and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었을 때 그때 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36번 옳은 것은 그랬네요.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증거란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유리분리 가리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유무정도 가리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위조란 새로운 증거 창조 말씀드렸죠. 이것이 위조이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내용 유무 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주관설이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이 됩니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이 되는 거죠. 주관설이기 때문에. 전처 말씀드렸지? 전처는 고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글을 받아 썼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증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37번. 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번. 이것도 말씀드렸죠. 원고 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 대리인 재판상 신문시에 취소 시정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취소 시정했다면 애당초 위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신문하기 전에 먼저 이 증인이 한 얘기 그것만 쏙 따로 떼어내 가지고 너 위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했습니다. 2번 위증죄는 친족간의 특례는 없는데 자백자수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필요적 감면 혜택을 주죠. 하나의 사건 한 번 선서 같은 기일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한 개 위증죄가 된다 말씀드렸고 신문 절차는 위증죄 안 된다 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소리 했다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다니까? 그걸 기대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없대. 그건 틀렸지. 위증이 되는데 안 되는데 틀렸지.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위증이 됩니다. 38번이네요. 위증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 당사자 안 된다 그랬죠. 주체 안 됩니다. 탈락. 기억대로 진술했으니까 주관설에 따랐을 때는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죠. 탈락. 신문 종료 전에 일을 시정했다면 위증 안 되죠. 탈락. 필요적 감면 아닙니다. 필요적 감면이 아니고 애당초 위증이 안 돼요. 4번. 다소 오류가 있거나 평가에 관한 부분은 위증 안 되죠. 자, 요증 사실도 아니고 판결 결과에 미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 진술했다면 위증되죠. 이것은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요증 사실도 아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